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이제 텍스 보고 하실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돼서요. 제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템포리 텍스 리턴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부양가족이 없고요. 실업수당 받으셨고 팬데믹 이전에 자영업으로 소정의 수입이 있던 분들이에요. 뭐 1, 2천 불이라도 그런 분을 상대로 제가 시뮬레이션 할 것이고요.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가는 분이에요. 왜냐면 소정의 자영업 수입이기 때문에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으로 가기에는 너무 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기준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세금 보고 준비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생기실 거라고 제가 보고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IRS에서요, 여러분들이 프리로 텍스 파일링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링크해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팬데믹 이전에 조금 일하시고 팬데믹 이후에 일을 못 하시면서 실업수당만 받으신 분들은 연 72,000불 이상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72,000불 이하로 되는 분들 프리 텍스 파일링 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여기에서 72,000불 이하는요, 왼쪽 밑에 파란 박스를 누르시면 돼요.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실업수당 받으신 1099도 있을 것이고 W2 있으신 분들은 W2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셀프 인플로이들은 인보이스 또 있으시잖아요. 그 소득에 대한 거 정리하신 거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경비 쓰신 분들은 또 경비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은 또 부양가족 정보 있으면 되고요. 특히 보험료 납부하신 분들은 그 보험료 1년치 얼마 납부했는지 그 폼이 오거든요. 그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훑어보시면은 서류 뭐뭐 필요한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IRS 프리 파일 온라인 룩업 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스타트 룩업 툴을 누르세요. 싱글인지 메일이든지 뭐 메일이든지 별도로 세금 보고 하는지 쭉 적는 건데 저는 싱글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싱글 넥스트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의 만 나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나신 분들은 생일 이전에 만 나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55세 여성분을 상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게요. 그래서 넥스트 이분은 2020년 1월에서 3월까지 총 자영업으로 2,400불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할 거고 2,400불이고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비 공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디덕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업수당 금액 적는 란이 있어요. 이렇게 마크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실업수당 1099에 나온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펀드 인컴 텍스 크레딧인데 이분처럼 자영업 수입이 조금 있고요. 풀리 실업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완전히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담당 회계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G로 not eligible 이렇게 마크할 거예요. 그래서 next. 어느 주정부에 거주하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뉴욕이나 동부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주정부를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IRS 텍스 보고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정부 인포메이션만 넣으시면 돼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Next. 직장을 다니면서도 군인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페이 받는 경우 그게 있느냐 없느냐. 여긴 당연히 없죠. 이분은 평범한 분이니까. Next. IRS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무료 텍스 파일링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쭉 떠요. 벤더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그 업체인 터보텍스를 통해서 할 거예요. 이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터보텍스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회사일 거예요. 퀵북이라는 어카운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인투잇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카운팅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직접 써봤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회사 아무 데나 선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는요. 협상 받으시고 자영업자분들 그로스 인컴 전부 포함해서 연 39,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 무료 텍스 파일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 qualify, let's get started 이걸 누르시면은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이미 어카운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어카운트가 없는 분들은 맨 밑에 create an account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메일하고 뭐 패스워드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create account 이메일로 이렇게 내용이 와요. 그러면 verify my email을 누르시면은 이메일이 인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 이런 텍스트 파일링은요, 데스크탑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스크탑으로 돌아오시면은 체크 your phone number.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셔갖고 샌드 하면은요, 6자리 시크릿 코드가 와요. 그래서 그걸 입력하시고 컨티뉴 누르시면은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패스워드 누르시고 컨티뉴. 이제부터 무료로 텍스트 파일링을 할 거예요. 컨티뉴. 개인정보 입력부터 시작할 거예요. 컨티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샘플처럼 쭉 입력하세요. 소셜 번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잡은 여러분들이 어떤 잡을 하는지, 뭐 락스미스면 락스미스, 비즈니스 컨설턴트면 비즈니스 컨설턴트, 자영업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입력하시고요. 맨 밑에는 뭐 군인 멤버인지 그건데 이거 보통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no. 2020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주했느냐예요. 그래서 중간에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아니면 올해 타주로 이사 가신 분들도요. 캘리포니아에 계셨으면 그 날짜에 캘리포니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020년도에 다른 주에 살다 오신 분들은 다른 주에서 살다 오셨으면 yes. 그렇지 않고 계속 캘리포니아에 사셨으면 no. 이거는 꼭 캘리포니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저지면 뉴저지를 선택하셨으면 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요,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걸 보시면은 yes, no 어떻게 답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링 할 때 언어를 바꾸실 수 있어요. 코리안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안내가 한글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컨티뉴.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제 메리드 스테러스에 서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 디보스 했는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싱글이니까 싱글로 제가 선택할 거예요. 컨티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no. 부양가족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회계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티뉴. 현재 우편 주소 쭉 입력하시고 컨티뉴. 타주에서 수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인데 어떤 분들은 양쪽 주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IRS 세금 보고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정부에서 IRS 세금 보고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살고 계시는데 텍사스에서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있다고 보고하시고 IRS 파일링 할 때는 같이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주에도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하나로 다 통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40 텍스 리턴을 2번을 하는 게 아니고 1040 텍스 리턴을 한 번으로 하되 주 정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회계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고요. 만약에 별로 수입이 없는 분들은 이거 직접 해보셔도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요거 마크 하신 다음에 컨티뉴. 이 시뮬레이션은 싱글이죠. 그래서 싱글 컨티뉴. 다시 한번 컨펌 하는 거예요. 정보 쭉 나온 거를. 그래서 맞으면 컨티뉴. 틀리면은 에딧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소득 정보 입력할 거예요. 컨티뉴. 연금 받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대부분 여기 노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구독자님들이 의외로 연금 받으시는 연세가 되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런 분들은 소셜 연금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yes라고 하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라서 제가 no라고 할 거예요. W2 수입이 있는지 정보 묻는 건데요. 이분은 셀프 인플로이고 W2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마크를 했어요. Continue. 오른쪽에 I'll choose what I work on 이거 눌러서 진행할 거예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에 발생된 수입에 대한 그런 요약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은퇴연금이 있는지 W2가 있는지 쭉 만약에 있으면 여기 스타트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넘기면 돼요. 실업수당을 받으셨죠? 그래서 스타트 누를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스타트 눌러서 순서대로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스타트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실업수당이나 패밀리 리브 베네핏 받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이니까 yes I did 누르시고 1099 받으셨죠? 그래서 여기 마크 하시는데 1099 뒤에 붙는 G는요. government가 이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1099 발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government라고 여기 마크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오버페이먼트 반납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99의 실업수당을 만약에 2만 불을 받으셨는데 오버페이먼트를 7천 불을 하셨으면은요. 여기에 yes 하시고 그 금액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99이 좀 달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오버페이먼트가 없기 때문에 no라고 하고 제가 continue 넘길 거예요. 실업수당에 대한 정보 이제부터 입력할 거예요. continue.
실업수당을 발급해준 주 정부가 어디냐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이 번호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타주에 계신 분들은 1099에 나와 있어요. 주정부마다 약간 양식은 다르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보면은 Payers Federal ID 번호라고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것처럼 번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뉴저지나 뭐 시카고나 여러 주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수당은 총 이렇게 받으신 금액하고요. 4번처럼 세금 얼마 공제했는지 이 금액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해서 옆에 같이 두고 하시면 돼요. 페더럴 아이디 번호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주소하고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니까 look good 이거 누르시면 돼요. 정보가 다 맞기 때문에. 박스 1에는 실업수당 받으신 총 금액 1099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연방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된 거예요. 그거 적으시고 박스 4는 여러분들이 위클리 베네핏에서 세금 공제한 거 있어요. 타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1099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박스 10A는 여러분들 세금 보고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주정부.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기준이니까 캘리포니아. 그리고 10B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아이디 번호가 원래 있어요. 근데 그 번호 없어도 돼요. 1099에 안 나오면 안 적으시면 돼요. 그냥 주정부의 이름을 쭉 적으시면 돼요. 박스 11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 위도홀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로. 그리고 로컬리 캘리포니아고 밑에도 이 로컬 세금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0으로 적으시면 돼요. Continue. 예상 연방정부 소득세 환급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실업수당에서 663불을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급금이 215불이에요. 실업수당에서 10% 연방소득세 공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납부해야 될 세금이 448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멈춰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업수당 금액 18,513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거 넣으시고 오버페이먼트 있는 분들은 거기에 리페이먼트 인포메이션으로 넣으면요. 자동으로 차감이 돼요. 이건 1099 금액 안 맞아도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반납하신 금액이 있으면 그걸 적으시면 돼요. Continue.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를 읽어보시면서 해당이 되면은 마크를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시뮬레이션 갈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렌트 수입 있는 분들 뭐 비즈니스 관련해 갖고 스케줄 C에 들어가는 인컴이나 또 혹은 경비가 있는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누르시면은 자영업 수입이 있는지 경비가 있는지 그 묻는 질문이에요. 우버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러면 yes, 없으면 no. 그래서 여기는 yes로 갈 거예요. 팬데믹 전에 약간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버 하시는 분들은 뭐 우버 드라이버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신 분을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Continue. 아래 네 가지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를 마크하시는데 보통은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많이 될 거예요. 사이드 잡으로 하신 분들은 또 사이드 하시면 되고요. 요거 멈춰서 보세요. Continue. 2020년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지 그만두었는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다고 해서 옛날 날짜를 적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1월 2020년도에 비즈니스 한 날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10년 동안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비즈니스 했다라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멈춰서 Continue.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이라도요, W2 직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한테 급여 나가는 게 있는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yes 아니면 no.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원도 없으니까 no. 혹은 1099 발급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 yes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세일즈 랩 같은 분들이 있죠. 아웃사이드로 워킹 하시는 분들 이런 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메인으로 비즈니스 하시지만 아웃사이드로 1099 발급해주면서 그런 분들은 여기 yes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게 직원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사람한테 내가 달달이 같이 일을 해보려고 1,000불씩 줬어요. 한 2달 그러다가 팬데믹으로 문을 닫아서 실업성을 받았다. 그런 분들도 1099 발급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노예요. 이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거 다 none of these apply예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보 입력하신 게 쭉 나와요. 다 맞는지 보시고 틀리면 edit 눌러서 고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쓰면은요, 비즈니스 코드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other situation 같은 경우에도 쭉 보시고 입력해야 되거나 변경할 거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1099 100%로 한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employee ID 넘버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looks good 누르시고요. 비즈니스 이름은 반드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그냥 임의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yes. 그냥 본인 이름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은 no. 거주지하고 비즈니스 주소가 같느냐예요. 그래서 같으면은 yes, 비즈니스 주소가 따로 있으면 no 누르시면 돼요.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별도로 있는 분들은 그 주소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해당이 되는지. 자영업 수입이 얼마인지 입력하시는 거고 continue. 다른 자영업 수입이 있는지 넣는 건데 보통 1099을 여러 군데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개로 넣으시고요. 1099 없이 그냥 본인이 인보이스 발행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no, continue. 그때부터 공제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질문이에요. 쭉 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세요. 비즈니스 설립할 때 들어가는 거.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같은 거 사거나 이럴 때 이 정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200불 이상 되는 거는 자산으로 보고 200불 미만은 그냥 소모품으로 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쭉 읽어보세요. 내용도 읽어보시는데 에셋이라 그러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세금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담당 회계사님하고 세금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 가는 거예요. 이 내용도 쭉 읽어보세요. 광고비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고 비즈니스 여행 가신 거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뭐 셀폰비라든지 인터넷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도 다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재택 근무하는 분들은 홈 모게지 이런 인터레스트 같은 것도 다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요. 주거를 같이 하시는 분하고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담당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세금 신고하실 때 스스로 내는 거 있죠. CPA 선생님들 아니면 변호사 비용, 각종 뭐 법률 상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식대는 5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요. 100%까지 가능한 식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류를 어떻게 해서 영수증 정리해서 담당 회계사님한테 주는가에 따라서 세금 공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거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비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세금하고 라이센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페널티 받은 거는 세금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페널티 되도록 받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세금 공제도 못 받고 돈은 내야 되니까.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버 하시는 분들은요. 요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꼼꼼하게 영수증들 잘 챙기시고 되도록이면은 모든 트랜잭션은 크레딧 카드로 이루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수증 잊어버려도 트랙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지금 기타 은행 수수료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면서 고객한테 선물 주는 경우 있죠. 그런데 리밋이 한 명당 25불까지예요. 그런데 상당히 영업용으로 이런 돈들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고객 이름 리스트하고 전화번호 쭉 적어서 얼마씩 하는지를 쭉 명단을 적으시면은 이 지금 공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 공간 렌트비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에 대한 비즈니스 보험 같은 것도 충분히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1099대로 커미션 주는 그런 분들 이런 수수료도 다 포함이 되겠죠. 하청 주면서 여러분들이 인건비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크레딧 카드나 융자 같은 거 비즈니스용이에요. 그런 이자 관련된 것도 다 공제받으실 수 있고 또 이큐먼트 렌트하는 거 있어요. 특히 복사기 같은 거 많이 렌트하시죠? 그런 거 리스 비용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납부하신 것도 100%까지 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병원비 쓴 것도요. 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있으면 여러분들 다 정리해서 담당 회계사님한테 드리면은 그것도 공제 받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물품 구매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근데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경비로 공제받지는 않아요.
롱텀 케어 인슈런스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개인한테, 배우자한테 혹은 부양가족한테 쓰는 것도 이것도 다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험료는 거의 다 공제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식대인데 여기서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식하는 비용 있죠. 그 비용이나 또 대중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피스나 이런 데 손님용으로 이렇게 음식 딱 준비해 놓는 거 있죠.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50%를 받을 수 있는지 100%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영수증 정리를 분리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밀도 두 가지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까지 공제받으면 이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미리미리 세금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모게지 인터레스트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또 각종 수리 비용들 있죠. 컴퓨터 수리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업무 관련된 거면은 다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또 비즈니스로 사용하시는 유틸리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시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유틸리티들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컨티뉴 사용업으로 총 2020년도에 얼마 벌었는지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수정해야 되면 에딧 누르시고 기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경비 공제도 이제 여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제받을 게 없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갈 거예요.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타 사항 늘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던. 비즈니스 소득이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했는지 아니면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대부분 해외 오피스에서 했는지 그걸 정하는 거에서 이 내용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Continue. 이 내용도 고용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본인이 고용주 없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맨 위에 none of this work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비즈니스 공제할 게 있느냐 그러는데 많지 않아요. 거의 뭐 1000불 미만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갈 거기 때문에 no라고 할 거예요. continue. 다른 자영업 일을 했느냐 그런데 없으니까 no. 자영업을 통한 예상 세금이에요. 그래서 299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금전적 영향을 받은 분들이요. 이 텍스 릴리프 이런 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컨티뉴 누르시면은 내용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딜을 해가지고 탕감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만 불 빚을 뭐 만 불에 탕감을 받다든지 그러면 그 차액분도 소득으로 넣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less common in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쭉 한번 보세요. 해외 은행 계좌나 금융자산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2020년도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았냐 그러는데 코로나도 여러분들 자연재해예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텍스 벌금 같은 게 조금 웨이브가 돼요. 그래서 이거 yes로 갈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화폐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이에요. 계속 진행할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공제 항목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신 다음에 클릭하시는 거예요. 솔라를 설치하신 분들도 여길 통해서 크레딧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내용도 쭉 보세요. 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공제 못 받는 것도 많아요. 이 내용도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셔서 해당되는지 없는지. 근데 거의 다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내용도 한번 쭉 보세요. 이분은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 내용도 쭉 읽어보세요. 이 화면 멈춰서. 그래서 이사 비용은요. 여러분들이 50마일 이상 이사 갈 경우에 직장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냥 동네에서 동네 이사 가는 거는 안 돼요. 이 내용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각종 공제할 내용들을 쭉 넣으면은요.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이 난지 스탠다드가 난지 자동으로 팝업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거의 비즈니스 경비가 없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덕션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싱글인데 업도 14,000불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갈 거예요. 왜 헌금같이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금액 적는 거예요. 2020년도에. 텍스 브렉 인포메이션 이렇게 나오죠. 컨티뉴 누르시고 기타 세금 내는 건데 비즈니스 텍스 내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각종 페널티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페널티들은요. 공제가 잘 안 돼요. 특수한 경우 빼고는. 텍스 보고 다시 정정하신 분들 뭐 텍스 관련된 거 이런 건데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반드시 회계사님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스티뮬러스 체크 못 받으신 분들 있죠. 이분 같은 경우 공교롭게 1차, 2차를 다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리커버리 리베이 크레딧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못 받았다고 노라고 할 거예요.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았는데 일부만 받으신 분들은 yes 하시고 얼마까지 받으셨는지 넣으시면은요, 자동으로 그 차액분이 나와요. 둘 다 못 받았기 때문에 1차, 2차 총 합산이 1,800불이에요. 이걸 크레딧으로 받을 거예요. Continue. 2020년도에 보험 납부한 그 내용이 나온 그 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소셜 번호하고 생년월일 쭉 그 인포메이션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Continue. 연방정보 텍스 파일링 하는 거 시작할게요. 기본 정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뭔가 리뷰해야 된다 그러면 Continue 누르시면은요,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리뷰라고 나와 있는 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Max Deferral Line 18이거든요. 이게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뭔가 수입이 발생됐는지인데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은 이게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로라고 하시면 돼요. Continue.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갈게요. 연방정부 예상 환급금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요, 스티뮬러스 1,800불에다가 실업수당에서 10% 663불, 그래서 총 2,463불에 텍스 크레딧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 환급금이 1,531불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티뮬러스 크레딧도 없고 연방정부 10% 실업수당에서 공제도 안 했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1,000불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례예요. 이런 경우에는. 연방은 끝났고 이제 주정부로 넘어갈 거예요. Continue. 주정부는 기본 정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따로 할 게 없어요. Continue. 리뷰하듯이 적는 건데요. 그냥 skip state 할 거예요. 2019년도에 텍스 파일링 했냐 안 했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2019년도 소득이 너무 없어갖고 텍스 파일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no라고 할 거예요. 주 거주지 주소 인포메이션 나오고요. 만약에 다른 주소가 또 있는 분들은 다른 주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카운티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주소가 같으면은 그냥 yes라고 하시면 돼요. 이전 연도에 전자 페이먼트 필요했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2019년도 텍스 파일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노예요. 그래서 보통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텍스 e-파일링 하시면은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은 환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2019년도까지 세금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노.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노. 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질문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건 연방정부가 아니고 주정부에서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험이 없을 때 원래 페널티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쭉 보는 건데 여기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쭉 내용도 보니까 해당이 없어요. 뭐 외국인이라든지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요구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없어서 맨 밑에 none of면은 그냥 빈 공간으로 넘으라고 그랬어요. 스킵하면 돼요. 그래서 continue 누르면 되고요. 2020년도 재난의 피해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2020년도에 보험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웨이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Continue 누를게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썸머리 쭉 적는데 여러분들이 LLC라든지 뭐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에디트해서 누르시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의 소셜로 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done. 다 끝난 거예요. 비즈니스 손실은요. 그 전년도부터 계속 탕감받지 못한 거를 갖다 오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지로지로 하고요. 넘길 거예요. 실업수당은 주정부 세금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continue. 비영리 단체 도네이션 한 금액 여기 이미 입력한 거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됐으면 여기다가 에디션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continue. 캘리포니아 이제 인컴 텍스 얼마 나오는지 그거 나올 거예요. 실업수당 받은 거 쭉 나오죠. 그리고 도네이션 한 거 금액 나오고요. 비즈니스 손실은 up to 26만 1,400불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뭐 비즈니스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안내만 보면 돼요. 투자 수익에 대한 거 이거 연방정부에서 묻는 질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기타 요런 뭐 비용들 있죠? 요런 거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똑같아요. 연장자 시니어로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이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사망을 하셨을 때 가정이 되었는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노라고 할 거예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내 다시 나오는 거예요. Continue.
메인 스트리트 스몰 비즈니스 텍스 크레딧인데 이것도 특수한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크레딧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NO. 타주에서 물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타주에서 세일즈 텍스 안 내고 구매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신다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물건을 캘리포니아로 갖고 왔을 때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거의 대부분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텍스도 거의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스킵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정부에서 실업수행에 대한 인컴택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2,400불에 대한 그 소득 신고에 대해서 earned income tax credit을 76불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연방정부 소득 신고 그 데이터가 다 여기에 넘어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변경사항 있는 것들만 클릭해서 하시면 돼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대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 내용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텍스 관련된 분들은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담당 회계사님하고 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정부에 스페셜 펀드 기부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시면은 yes 아니면 no. 만약에 yes를 할 경우에는요. 요런 리스트들이 쭉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불씩이라든지 100불씩이라든지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라고 하시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내용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전자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yes라고 할 거예요. continue. 기본 정보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let's check it over 여기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죠. 두 가지 뭔가 고쳐야 될 게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중간에 뭐 빠뜨렸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x return.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서 이거 허용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건 다 no가 좋아요. 그래서 no. 이 다음 질문도 no. 맞췄죠? continue 누르시고 그러면 요 내용들 쭉 나와요. 그러면 done with state. state 이제 세금 보고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사업자분들은요, 세금 그 디퍼드 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납부하실 수 있으면 납부하는 게 좋아요. continue. 그래서 check my info. 페더럴 텍스, 스테이트 텍스가 다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된 거예요. continue.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서 1,531불 환급금 받고요. 주 정부에는 24불에 자영업자분으로 2,400불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텍스를 내야 돼요. 이미 실업수당에서 663불 냈고요. 또 스티뮬러스 1,800불 받아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총 2,463불이라는 크레딧이 있어요. 그러니까 1,531불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티뮬러스도 없고 연방정부 그 실업수당 10% 공제 안 했으면은요,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거의 1,000불에 가깝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3단계로 이제 하나씩 리뷰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맨 위에 스텝 1, 스타트. 연방정부하고요, 주정부 세금 부과할 때 그 피가 있는데 39,000불 이하기 때문에 IRS 협약돼 있어서 무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이라는 거예요. continue. 등록할 거예요. 여기 이제 e-filing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보 확인하시고 반드시 미국 주소만 있어야 된다 그래요. register. 두 단계가 남았죠. continue to file. step 2 start. 체킹 어카운트로 디렉트 디파짓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입금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로 받는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반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디렉트 디파짓 이거 누를 거예요. continue. 은행 정보 넣는 건데 은행 이름 그리고 세이빙보다는 체킹이 안전해요. 그래서 체킹 그리고 은행 라우링 넘버 있죠. 그 고유 넘버 1, 2, 2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거 두 번 컨펌하기 위해서 넣고요. 밑에는 은행 계좌번호 두 번 컨펌하기 위해서 두 번 넣는 거예요. continue. 입력하신 은행 정보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실수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컨펌하고 또 컨펌하셔야 돼요. 틀렸으면 백으로 가셔서 다시 고치시고 맞아야만이 컨티뉴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주 정부 이제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디렉트 데빗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은행 이제 고유 번호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납부해야 될 세금 어떻게 내겠는지. 그래서 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요.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예요. 그럼 세금 환급이 보통 3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셋업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돈이 얼마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날짜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 사이에 셋업하실 수 있어요. 세금 납부하는 은행 계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면은 continue. 스텝 3로 갈 거예요. start.
e-filing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file 누르시고 e-filing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컨펌 할 거예요. continue. 2019년도에 세금 보고 했는지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도 세금 보고 하셨으면 맨 위에 I have my 2019 tax return 이거 클릭하시고요. 세금 보고 없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I didn't file last year 이거 누르시면 돼요. continue.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입력하는 건데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continue. 그럼 정보 쭉 적는 거예요. 어느 주 정부인지, 그리고 날짜 포맷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요 샘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tinue. 주정부 텍스 파일링 하는 거 마지막 안내 나오는 거예요. continue. 그러면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e-파일링 시작할 거예요. continue. 세금 보고하는 거 e-사인하는 절차예요. 요 내용대로 하시고요. 맨 앞에 Enter 5digit Signature ID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5자리 비밀번호처럼 임의로 셋업하실 수 있어요. 요 번호 반드시 메모하세요. 그래서 다 되시면은 I'm not a robot 요거 클릭하시고 셀폰하고요. 이메일 번호 이렇게 입력하셨던 거 정보가 뜨는데 되도록이면 그 텍스트 문자로 안내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바일 거기에 마크 하시라고 여기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마크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transmit my returns now 이게 이제 파일링 하는 거예요. 누르시면 데이터 전송되고 있는 거예요. 다 파일링 됐고요. 48시간 내에 세금 이 텍스 보고 한 거가 완료되었는지 안내가 올 거예요. continue. 세금 보고가 다 끝났고요. 48시간 내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컴플리트하게 파일링 됐다는 그런 안내가 곧 올 거예요. 환급금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날짜로 하면은 2월 15일 날짜로 파일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에스티메이트 환급금이 거의 한 달도 안 걸려요.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체크로 받으면은 거의 4월 달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파일링으로 해서 이 페이먼으로 받는 게 좋죠. IRS에서는요, 한 몇 시간 뒤면은 텍스 리턴 됐다고 그 안내가 와요. 그래서 제대로 다 된 거예요. 억셉트 된 거니까 뭐가 잘못됐으면은 not complete 아니면 뭐 리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과정은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세금 보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